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키움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 파는 전략을 그리드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키움에서 환율 어떻게 보는지, 환전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증권사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키움을 기준으로 환전을 어떻게 하고, 또 그 환율표를 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율을 키움 매매 기준율 기준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20일부터 24일까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가환율, 고시환율, 정산환율, 최종환율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구조를 잠깐 보면 월요일 오전 7시에 이제 가환율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환율은 실제로 그날 오전 9시에는 1291원 기준으로 살 때는 1303원에 사고 팔 때는 1328원에 팔아라. 이렇게 이제 고시가 되는데 그 전에 밤에는 기준 환율 없이 그냥 살려면 비싸게 사고 그리고 팔려면 싸게 팔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 환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날 오전 9시 2분쯤에 그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율은 어, 비싸게 정산환율, 가환율 한번 볼까요? 비싸게 샀던 거를 좀 이렇게 싸게 바꿔줘가지고 이제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기준, 요걸로 샀던 그런 외환, 사고 팔았던 외환은 어, 요 정산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돈을 물려주기도 하고 뭐 더 받는 경우는 없겠죠. 이렇게 비싸게 사지고 할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가환율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다시 한 9시 2분쯤 돼가지고 이제 정산환율을 고시하면서 그 정산환율을 기준으로 다시 돈을 물러주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9시부터 4시 반까지는 이 고시환율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환율은 밤 사이에 좀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가지고 정산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 환율 고시도 하는데 최종 환율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볼까요? 4시 반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키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 환율을 기준으로 또 가환율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가환율이 한번 나오고 또 그때 기준으로 또 가환율을 한번 잡은 다음에 어, 다시 최종 환율이 나오고 그리고 가환율, 최종 환율. 일단은 고시환율 기준으로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일부터 24일까지 쭉 이제 어떻게 환이 바뀌는지를 한번 봤고요. 아이고, 미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놨는데 이게 좀 줄여야지 되겠다. 이 정도? 어, 여기 3,382개? 한 3,000개 정도밖에 포인트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리는데도. 자, 실제로 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기준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5일 동안 최저값이 1275.5원까지 요쯤이겠네. 1275.5? 그래프론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매매 기준율 기준으로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고값은 1305원 한번 푹 튕겨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미미하죠. 등락폭이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고시환율, 매매 기준율 요 두 개를 보면서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가격하고 이걸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스프레드 할인율이 지금 9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계산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키워놓고, 자, 고시환율이 이렇게 1291원의 매매 기준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인가 보면, 살려면 기준율보다 비싸게 사야 되죠.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알아보면, 요거 나누기 요걸 하면 1.0095%, 0.9527% 더 비싸게 사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퍼센트로 그냥 바꿔버릴까요? 퍼센트 빼기 1을 해가지고 보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빼기 1. 그래서 0.95% 비싸게 지금 매매 기준율보다 사고 있고, 팔 때는 반대로 1 빼기 똑같은 기준인데 뭐 이퀄 1 빼기 이퀄 1 빼기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하면 이렇게 0.962%. 아래 위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구나. 마이너스로 보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매도 기준율, 매수 기준율 똑같은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달러를 FR에 맞추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0.95로, 그래서 스프레드가 0.95%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스프레드를, 그러니까 기준율 대비 더 비싸게 사고 더 싸게 사는 거를 약 1% 정도 이제 수수료 개념으로 먹고 있는데, 그거를 95% 할인을 해주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요 스프레드를 이퀄 요거 곱하기 0.05 95% 005 요거만큼만 이제 더 받고 있는, 아이고 퍼센트를 받구나. 퍼센트를 보는 게 아니고 스프레드 자체가 갭이죠, 갭. 요거와 요거의 갭. 그래서 스프레드는 요겁니다. 기준율 빼기 요거 12원을 먹고 있는 거죠. 팔 때도 12원, 매도할 때도 요거 빼기 요게 이제 증권사에서 기준율 대비 살 때 팔 때 먹고 있는 거고, 요거의 5%를 먹는 거, 0.5% 95%를 할인해주고, 요 수수료에 스프레드에 95%를 할인해주니까 요거 곱하기 0.005 요거만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95% 아이고 0.5지 참. 그래서 약 1원 정도, 0.06원 정도의 비용을 이제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95%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할 때는 요 정도 금액만 붙여가지고 스프레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숨겨버리고, 실제 이제 기준율 대비 얼마를 이제 매도할 때 이제 적용이 되냐면, 실제로는 이퀄 기준율 더하기 살 때는 요거만큼 더해서 사고, 그리고 팔 때는 요거에다가 빼기 요거만큼 빼서 팔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 기준율이 이렇게 돼 있다면 요 정도, 그러니까 약 1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 기준율이 요 가격이라면 요거에 사고 요거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 복잡하니까 밑에 있던 거 그래프를 지워야 되겠다.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까 그려놓은 그래프를 이건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트렌드가 어떤지만 한번 볼게요. 됐다. 그래서 그냥 요거 세 개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릴까 그냥? 그래서 add graph 뭐한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그려보면 요 세 개의 차트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좀 줄여야 되겠다. 매수 매도 지금 두 개만 나오고 있구나. 어쨌든 뭐 중간에 요 중간이 지금 매도 기준율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가 뒤바뀌었네. 잠깐만. 데이터 행렬 전환. 이게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번 그려야 되겠다. 컨트롤 G 하고 요거만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 그래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월락리락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 1원 정도 아래 위로 매수 매도값이 약간 차이 나는 정도. 그래서 스프레드 95%를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요 값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환율 변동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맥스 값이 한 1305원 정도, 민 값이 한 1987원 정도? 뭐 이런 대충 그래프로만 봤을 때 그 정도가 되는데 RA 등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금이 없어요. 세금도 없고 95%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뭐 한 1원 이상만 이익이 나면 기준율이 1999원일 때 그 말은 사는 건 1999.62원에 살 수 있고 파는 거는 다시 1998.38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998.38에 사가지고 1299.62 이상에만 팔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한 1.3불 이상의 이퀄 요거 빼기 요거 1.24불 이상으로만 2원 환율이 1.24원 이상만 올라가서 팔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요게 맞춰가지고 그리드 전략을 수립을 한다면 환으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먹진 못하겠죠. 하지만 환은 하방이 닫혀 있습니다. 말은 떨어져 봤자 얘가 뭐 1200 하던 환율이 IMF 때 한 700원 갔었죠. 18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하다못해 지금 1300원 하던 게 600원, 500원, 400원, 300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보다가 반토막 이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3배 ETF들은 뭐 80%, 90% 마이너스까지도 지금 생기고 있는 판국에 환율은 기대하는 수준이 IMF가 다시 와도 700원 이상까지 가겠냐, 반토막 나겠냐, 아무리 말아먹어도 반밖에 안 말아먹는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낮지만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실 뭐 환율이 올라갈 거다 또는 뭐 이 정도였으면 많이 왔다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해지 측면에서 그냥 달러를 가지고만 있느니 이걸로 그리드를 하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그리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1.24불 정도, 1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일단 무시하고 테이블을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환 그리드 테이블을 가지고 아까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더라? 그냥 하면 1310원? 1350원? 이 정도를 최고로 하고 갭을 0.005불 그리고 이익률을 지금 이건 0.2%, 뭐 0.3%,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한 2.7원 먹고 있죠. 어쨌든 1.24불, 1원 정도 이상 되면 무조건 이익은 나니까 이렇게 되면 몇 번 팔릴까? 뭐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지금 돌려놓을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테이블은 아닌데 요 환율을 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지고 기존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요거를 Alt 땡땡 Ctrl C 해가지고 고시 환율만 골라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고시 환율만 골라내서 아이고, 고시 환율만 골라내서 축소식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1200원 정도 놔두면 그래프가 1200원 너무 크구나. 1270원 그래프가 대충 맞는지만 한번 보고 1270원 대충 맞겠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선택 1397 아까 1397이 아니고 밑에까지 더 있는데 4000까지 해놔야 되겠다. 4000까지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들어갔는데 그래프만 여기까지 그리는 걸로 여기까지 들어오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래프와 유사하겠죠? 대충 맞는 그래프 같네. 이렇게 들어왔고 요걸 가지고 요런 그리드를 가지고 1291에서 시작하네. 1291에서 이게 더 내려가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를 최대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디다가 민맥스를 구해놔. 1275, 1305 그러면 최대를 이게 1305가 되게 1310 1300 뭐 훨씬 더 되네. 1700 1305 1300 그래 그냥 5 되게 이렇게만 해놔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다 커버되니까 1305가 다 커버되고 시작되는 게 1900 이게 아니구나. 이퀄 요거 곱하기 점 9995 이렇게 하면 0.05% 이렇게 만들어 놓고 1291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드 테이블이 완성되는 거고 그 테이블을 돌릴 준비가 끝난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뮬레이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1777까지 내려가는 게 커버가 되고 1777? 더 내려가야 되네. 만들기 힘드네. 귀찮아. 여기서 또 안 건드리고 그냥 해보려 그러는데 1700? 1700 여기 올라가지? 여기구나. 1700? 됐다. 이 정도 하면 그냥 된 거고 옆에서도 좀 테이블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45까지 37까지 돼 있는 거를
밑으로 더 50까지 내려야지. 50까지 더 내려야지. 밑에 거 똑같이 가져오고 해놨고 이거 곱하기 0.03까지 돼가고 50까지는 쭉 당겨야지 완성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당겨가지고 아이고 여기 시뮬레이터 조정하는 거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하는 김에 그냥 어떤 작업을 거쳐서 해내는지를 이건 뭐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똑같은데 일관성을 위해서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늘여놓는 것까지만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보이는 건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익률이 0.07%까지 올라가가지고 더 받고 파는 거 시뮬레이션 되는 거고 과정을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잠깐만 일방 그렇지 요거만 다 하고 나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 됐네. 이렇게 하고 돌려놓으면 시뮬레이션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잠깐 하나 돌려놓고 지금 뭘 했는 건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환으로 요 환을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변동이 될 거고 그 변동이 된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한 1원 가까이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익률이 한 0.2% 정도로 봐서 1277원에 사줬던 거는 1279에 팔고 한 2원 이상 더 먹고 파는 거를 가장 낮은 이익률로 보고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봤던 수수료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몇 번을 도대체 이 그래프 안에서 사고 팔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었는데 요 안에서 이제 몇 번 이익을 낼까 한 주 동안 돌렸을 때 요런 매수 갭을 가지고 최초 값은 여기 보다시피 1291원이에요. 1291원 수익에서 조금 오르다가 조금 빠지다가 조금 오르다가 빠지다 오르다 빠지다 합니다. 근데 이건 세금도 없고 수수료율이 지금 95%까지 스프레드를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변동폭이 심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먹을 때 이거를 뭐 이익률을 막 1% 이상 가져가겠다. 매수 갭을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가져가더라도 1% 이상 가져가겠다 그러면 거의 기회가 안 오게 돼요. 여기 한번 샀다가 팔라 그러면 막 이때 돼야 한번 팔리고 뭐 내일까지가 아니니까 안 사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금만 먹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올랐을 때 팔고 조금 떨어졌을 때 사고 조금 올랐을 때 팔고 조금 올랐을 때 사고 반대 그런 식으로 하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한번 해보는 거고 실제로 손으로 해보려면 굉장히 힘든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봤듯이 1291원에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1290원에 사놓은 거는 살려고 하고 있죠. 아직 안 왔으니까 못 사는 거고 1291원 37에 지난주에 사놨던 거는 예를 든 거예요. 사놓았던 거는 1293원에 팔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294원이 언제 오나 한번 볼까요? 1294원이 한 요때쯤 오네요. 그럼 요때 팔리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걸 가지고 보는 게 낫겠다.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아우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게 느려가지고 PC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보니까 어려운데 아무튼 요걸 가지고 보면 1293원에 팔리고 나면 이건 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되겠죠. 이를 팔리고 나면. 그리고 다시 1291.37원이 되면 떨어지면 살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1294.6원이 오면 또 팔겠죠. 그 다음엔 1295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원에 한 번씩 팔게 돼 있네요. 그러면 1293원에 팔고 4원에 팔고 5원에 팔고 세 주가 팔리고 또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1295원 뭐 이렇게 되면 아까
뭐 5원에 팔렸던 게 1293원이 되면 또 사요. 1292원이 되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92원이 되면 또 사고 1원이 되면 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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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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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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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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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굉장히 작게 했기 때문에 뭐 쩐떼기겠죠. 한 주가 아니고 이제 1불이 되는 거죠. 1불. 근데 만약에 이게 1290원 어치 사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뭐 10달러를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되면 단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위는 뭐 주식의 수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텔레그램 결과가 이게 간격이 매수갭 간격이 워낙 좁아가지고 쉽사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다. 정말 몇 번 안 팔린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인데 63, 38. 와. 그래서 6, 13, 38. 짧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네, 결과적으로. 38, 25, 23, 21. 25, 23, 아이고. 23, 21, 그 다음 2빵빵빵이겠죠. 2빵빵빵빵빵빵, 2빵빵빵빵. 그렇겠네. 그래서,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 시간 동안 돌려만 놔도 3번 사고 13번 팔고 쭉 오르기만 했나 보다. 거의. 조금 떨어지고 쭉 올랐네, 거의. 그래서, 많이 못 사고 너무 적게 사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 여튼 뭐, 시뮬레이션을 더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손으로 해본 결과로 봤을 때는, 요런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이거는 거의 환율은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만 놔도, 어, 뭐, 매수가 조금이라는. 근데, 이익률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작은데? 그래서 이거는 소액으로 하기보다는 이 진폭이 워낙 작은 대신에 어차피 환전을 해야 되고 이런 돈들은 넣어놓고 한번 이렇게 그리드로 해봐도 정말 낮은 위험도로 그냥 덤으로 먹을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매수갭은 확실히 낮추고 이익률은 훨씬 낮춰가지고 지금 낮추면 낮출수록 계속 이익이 더 생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하지만 1원 정도, 이 중에 반은 또 수수료로 줘야죠. 0.6, 1점 몇 불이었나? 그 정도는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는 지금 2불, 2.5불, 2.6불 정도 2.6불 정도 이익을 보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수수료로 떼준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돌려야 되겠네. 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가격 편차가 더 심해진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는 거죠. 사상 세 번째로 지금 1300원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IMF 때 그리고 외환 위기 때 mortgage 그 사태 때 그리고 지금 1300원 이상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보다 팔 때다. 근데 또 환율이란 게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더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번 주에 사실 해봤을 땐 이거보단 좀 높았는데 어쨌든 한 주간 이런 정도로 돌렸을 때 이 정도로 해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래가 생기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파형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떨어졌을 때가 사실 여기밖에 거의 없나? 떨어지고 저 정도 파형으로 떨어진 적이 한 요 정도 떨어졌겠다. 산 다음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러면 여기서도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그리드는 좀 횡보할 때 지금 사실 이거는 환율이 좀 오른 쭉쭉 올랐다고 봐야 되는 그래프 같고 그 전주에 봤을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욕심을 적게 내면 어, 횡보할 때 먹을 수 있는 먹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쭉 오를 때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매도가 많이 생긴다는 거, 오르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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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팔자. 그리고 쭉 떨어진다. 그럼 나눠서 사자.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환율을 그리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